애매하게 아파서 병원 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 만큼 기본적인 것들, 내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세션의 의미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왜 뉴트리라이트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홍수연 리더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홍수연 리더님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네네. 식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 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 건강식품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연어를 먹었다. 오메가3를 먹으려고 연어를 먹었다. 그러면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중금속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가 요즘 있거든요. 환경호르몬 문제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GMO도 요즘에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거기에서 이제 몸에 해로운 거, 좀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또 요즘에 홈쇼핑이나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보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거 안 자른다고 하셨죠? 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크릴 오일 이런 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사실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EPA랑 DHA 성분이 굉장히 낮고요. 인지질이 들어있어서 흡수력이 높아봤자 실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크릴 오일로 정말 혈액순환 되려고 하면 크릴 오일 한 번에 한 11알씩 하루 3번 드셔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그게 네. 근데 또 크릴 오일 자체가 그 과정 중에 산패가 너무 쉽거든요. 결국에 기사가 떴죠. 쓰지 말아야 되는 산패 방지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건강하려고 먹었던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하 대표님께서 요 내용 좀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릴 오일 제품을 보게 되면 그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 유형을 보게 되면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 대본대로 안 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그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냥 일반 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크릴 오일에 관련된 그런 안전성 검사, 독성 검사, 그다음에 효능 검사가 다 완료가 되면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 단백질도 있는데 초유 단백질도 있고 뭐 그런 단백질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초유 단백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단백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제품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을 보시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 번씩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선택한 이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전 이제 원료를 아까도 처음에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면 표시됐으면 다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GMO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농약을 사용한 이제 뭐 아세로라 체리를 가지고 만든 것도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알고 나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약국에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거기 있는 제품들은 정말 완전 아까 공짜로 들어와도 안 먹는다. 저걸 어떻게 먹지? 진짜 부모님 집에 가서 정말 갖다 버리고 싶다. 막 정말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뭐 오메가3만 돼도요. 산패된 기름은 진짜 썩은 기름이고 그건 독인데 그런 거를 뭐 무슨 코에서 땡땡 코에서 보니까 투명한 병에 오메가3 절대로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나 산패 만들어라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 놓고 드시는 분들 보면 저거 다 독인데 진짜 좋은 원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크릴 오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크릴 오일들이 광고를 하는 게 뭐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또 이제 소형 어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어류나 크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대형 어류의 어유를 사용한다거나 소형 어류의 어류를 사용한다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 어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유가 정말 좋은 품질의 어유인지
소형 어류나 크릴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검증이 된 안전성이 검증이 된 원료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것. 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메가3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여기서 뉴트라이트 장점을 하나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너무 티나는 것 같지만 뉴트라이트 가장 큰 장점이 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기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순도 높은 정제 기술로서 단계별 산화도 측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또 전 공정을 거의 대부분 진공으로 진행하면서 산패도를 낮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빛에 의해서도 산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소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 중금속 얘기를 많이 하시고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뉴트라이트는 항상 모든 제품을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제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약처 기준이 중금속, 납 같은 경우는 3ppm 정도잖아요. 근데 뉴트라이트 관리 기준을 봤을 때 0.1ppm, 한 3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환경 호르몬, PCB나 다이옥신 같은 경우를 검사하지 않죠. 네, 그거 안 해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 부분까지도 관리한다라는 거, 이 뉴트라이트의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뉴트라이트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원료의 품질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다른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많이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처음부터 단계를 보면은 원료를 재배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료를 재배해서 그 이제 분말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말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해서 농축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유통회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다 분리가 되어 예.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료를 재배해서 10원에 팔았다면 나중에 이윤 해가지고 제품이 판매될 때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직접 원료에 대한 그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품화를 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원료를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 않게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어떤 모 회사에서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들여왔어요. 그 나중에 그 해외 그 브랜드를 인수를 하겠다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갔더니 거기 이제 제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표만 붙여갖고 파는 회사들. 그래서 어디서 온 원료인지 어디서 완성된 제품인지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품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자체의 농장은 물론이고 제조 시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마케팅 회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라는 것도 그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좋은 품질의 원료, 또 정말 끊임없는 연구 개발, 새로운 영양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네, 새로운 영양소를 계속 찾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연구 개발.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잖아요. 임상을 한단 말이죠. 임상.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그 회사나 제품이나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외국을 제가 다 안 가봐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정말 인상적인 게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암에 있을 때 뉴트라이트 제품을 교육하러 다니실 때 이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때 한번 하시면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업체들의 제품을 보니까 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방송 내용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봤을 땐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켜지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아닐까. 제가 보면 뉴트라이트 제품이
뭐 뛰어난 제품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뛰어나지만 가장 기본을 잘 지키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래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뉴트리라이트 성장 가치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뉴트리라이트 미래가 더욱 네, 오늘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과 뉴트리라이트의 강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은 과연 어떨까? 더 성장할까요? 아니면 지금 포화 상태일까요? 하승민 대표님? 지금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고요. 또 정부의 또 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에 건강기능식품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좀 비교를 해 보면요. 그 일본이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뭐 GDP하고 우리나라 GDP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선진국, 우리는 개발도상국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는데 지금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구매를 할 수 있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차이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그와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 근데 일본의 그 경제 규모가 인구수에 이제 비례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 규모가 클 것이고요. 그 시장 규모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확대가 될 건데 지금 그 일본의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지금 5조라고 하는데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님께서는 10년 내에 25조 원 시장을 창출해 내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네,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공언하셨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건강 트렌드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거로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그 우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그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그 좋은 균들이 우리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면역과 관련돼서 장 폐축,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장 뇌축, 우리 감정과 관련해서 장의 건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눈축, 네, 눈 관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정상인 분들과 틀리다. 라고 하는 이 관련된 그런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장청 내청이라고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이 맑아야 머리가 맑다. 그래서 뭐 그 우리 리더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으로 계속 수많은 그런 연구가 집중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다이어트, 그 디톡스가 예전에는 그냥 뭐 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워낙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 수많은 종류의 독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제거를 할 것인가. 또 항염, 항산화 이런 부분들 또 분자 영양, 후성 유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가 어떻게 분자 단위에서 이용되고 어떻게 대사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처음 시작 0.0001% 단계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과연 칼슘은 뼈에만 좋은 걸까? 뭐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데만 좋은 걸까? 비타민 C는 네, 뭐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만 좋은 걸까? 항산화에만 좋은 걸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양소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새롭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의 그 어떤 새로운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리고 뭐 후성 유전이라고 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후성 혹은 후생 태어난 이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난 이후에 영양 상태에 따라서 나의 어떤 건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네, 이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영양소의 중요성은 계속 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뉴트리라이트의 성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은요, 이제 필수 조건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땅속에 영양소가 계속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이제는요, 몸이 아플 때 먹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 복용이 가능한 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 것 같으세요? 안전성이죠. 맞아요. 네. 안전성이에요.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선택했던 기준이 안전성 때문이거든요. 이 제품이라면 나는 평생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장기 먹지 말고 먹다가 잠깐 끊으세요. 간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 아시는 분들은 뉴트리라이트도 그래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식품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 가능하게 안전성에 가장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거. 사실 저는요,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은 다른 생각인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뉴트리라이트는 기준 이상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뉴트리라이트는 뉴트리라이트를 계속해서 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죠. 맞아요. 팀장님 회사 오래 다니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더블엑스가 더블엑스를 또 넘어섰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맞아요. 저는 더블엑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출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7, 8년 주기로 새롭게 리비전이 되는데 다음에 나올 더블엑스는 아마 건강기능식품 범주를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굉장히 마지막에는 또 알찬 또 나름대로 알찬 내용을 했어요. 분자영양학, 주류영양학과, 네, 후성유양학도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두 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라는 정말 교과서적인 멘트가 있네요. 네, 두 분 모두 꿈을 이루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한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 ABO 리더님들과 함께 9988-234 하는 게 꿈입니다. 오, 네. 질문이 너무 교과서적이라서 답변을 좀 교과서적. 그렇죠. 네.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분들께서 정말 네.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말자.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뉴트리라이트를 전달하면서 네. 이제 제가 만났던 소비자들 분 중에서 손마디가 아파서 이걸 못 피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당뇨가 너무 심해서 젊은 나이에 당뇨를 드셨던 분들, 진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제가 오히려 약사로서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이나 보람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더 많이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TV AOM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우리 리더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소감 얘기해 주신다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 되게 재밌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러면 다음 출연을 동의하신 걸로 알고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TVAUM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자분들께 어떻게 뉴트리아티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건강해. 나 지금 건강한데 구태여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건강기능식품 사 먹어야 될까?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고요. 거꾸로 질문을 드려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네트워크 쪽에서는 6.4% 좀 상당히 낮게 나왔네요. 아무래도 약국에 있는 제품하고 또 비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뉴트리아티 제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다.